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정책지원팀장 박영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과 밀접한 현안 사항에 대해 시의회가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자리로서 시흥시의회가 주최하고 교육복지위원회 박춘호 의원님이 주관하는 2025년 시흥시의회의 두 번째 정책 토론회입니다. 요즘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과 보육 환경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시흥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위해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교육 보육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이번 자리는 시흥시 아동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우선 토론회 시작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개회를 시작으로 국민 의례, 내빈 소개 및 축사, 단체 사진 촬영, 주제 발표 및 토론, 질의응답, 폐회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흥 아이들을 위한 교육 보육 방안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호명 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국혁신당 경기도당 조윤민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시 어린이집 연합회 유미영 법인분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시 어린이집 연합회 강원미 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진희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달월시녀 박상진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주간식은 박영규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신문 이희연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시민신문 황의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다빈 영상미디어 정미옥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컬처인 시흥 김영주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의회사무국 고미경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내빈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안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회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을 맡아주실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박춘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토론회 주제를 발표해 주신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개공 교수님이신 공병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토론에 참여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청 여성보육과 홍성림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하늘채 어린이집 김이화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노랑 어린이집 민수희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외국인 가정 학부모이신 지미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내빈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장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흥시의회 의장 오인열입니다. 네, 먼저 우리 정왕권에, 특히 정왕권에 많은 외국인 아동을 위해서
이렇게 정책 토론을 추진해 주신 우리 박준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시흥인데 정녕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8대 때부터 어머니들이 대거 제왕에 까지도 아직도 그게 우리 한국인과 동일하지 않게 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이 더욱더 큰 목소리를 냈고 원장님도 큰 목소리를 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박준호 의원님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시흥시 어린이집 연합회 손영선 회장님을 대신하여 부회장이신 유미영 법인 분과장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제가 이런 인사를 하게 될 줄 몰랐네요. 우리 박준호 의원님, 저하고는 오랫동안 함께했던 그런 추억들도 있고 토론회 한다고 해서 열심히 도왔는데 오늘 왜 회장님이 자리를 안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거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보육일을 한 사람으로서 시흥 아이들을 위한 이런 정책 토론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우리들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기 모인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특히 다양한 배경을 가진 외국인 아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 정왕동에서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질 높은 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포용적인 정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게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처럼 중요한 문제에 시흥시와 시흥시 의회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특히 이 토론회의 자장이신 우리 박준호 의원님께서 이 지역 외국인 보육 정책에 늘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자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함께 지역구에 계신 우리 오윤여 의장님 정말 오랜 세월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눴던 것들도 생각납니다. 오늘은 이 토론회를 위해서 또 소중한 자료를 발표해 주신 우리 공병훈 교수님 모시기 참 어려웠는데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이 토론회가 이곳에 머무는 아이들, 이 정왕동권에 있는 외국인 아이들에게 좋은 소식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사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영상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 축사는 조국혁신당 경기도당 위원장이신 신장식 국회의원님께서 영상으로 축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다 함께 축하 메시지를 영상으로 시청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자에게 정의를, 시민에게 권리를, 경기도 시흥시 아이들에겐 따뜻한 공동체를. 조국혁신당 경기도당 위원장 국회의원 신장식입니다. 네, 오늘 저희 조국혁신당 박준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게 될 시흥 아이들을 위한 교육, 보육 방안 정책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장에 가서 우리 여러분들과 눈을 마주치고 손 맞잡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무척 아쉽고 죄송합니다. OECD에서는요, 다문화 국가 기준을 전체 인구의 5% 인구 비율로 잡고 있는데 대한민국 2024년 벌써 4%입니다.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시흥시 그리고 우리 경기도는 그 변화의 제일 앞자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다양성과 그 공동체성을 품고 우리의 품 안에서 우리의 일원으로 키워나가는 교육, 보육 정책이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가장 앞자리에서 정책을 준비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가 뜻깊은 결과를 만들어서 시흥시, 나아가 경기도가 다양성과 포용성 그리고 공동체적 가치를 가진 보육 정책 만들어내고 실현시킬 수 있도록 저희 조국혁신당 역시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국혁신당 박준호 의원님
그리고 자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내빈 소개 및 축사를 마치려고 했는데요. 저희 시 기조실장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저 맨 뒤에 계신데요. 이덕환 기조실장님 오셨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오늘 토론회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공병호 교수님은 동경하계대 교육학 연구과 석사, 나고야대 교육학 연구과 박사과정을 거쳐 덕성여대 및 오산대 교수, 교육부 유보통합 아이행복연구자문단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개건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이제 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공병호 교수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어린이집에는 아이들이 3시 정도면 깨죠. 그래갖고 뭐 간식 먹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좀 쉬고 싶어서 일찍 그 명퇴를 했다가요. 그 이제 퇴직 내년쯤엔 저도 이제 65세 만 65세 이제 퇴직할 나이가 됐는데 또 뭐 넌 일찍 나왔으니까 조금 더 해라 해갖고 지금 그 숙대까지 이렇게 가서 있게 됐는데요. 요 시간 되면 졸리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아이 낮잠 시간하고 어른 낮잠 시간은 좀 틀리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너무 분위기가 뭐 이렇게 경직된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좀 분위기 좀 부드럽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 뭐 제목은 뭐 여러분 보시면 아실 거고요. 특히 이제 이 시흥 지역은 외국인하고 관련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으로 강연을 의뢰를 받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뭐 긴 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한 30분 정도를 하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뭐 시에서 의원님이 이런 쪽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걸 그 주최를 해주신다 그래갖고 저도 이게 정책에 반영되는데 일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혹시 이거 뭔지 다 아시나요? 네, 보니까 한 85%는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아, 이게 이제 영어로 돼 있어서 영어는 근데 여러분 더 잘 아실 텐데 시흥이 유니세프에서 지정한 아동 친화 도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그 아동 친화 도시로 된 것은 더 이전에 됐었는데 이렇게 됐죠. 상위 단계 인증을 획득했죠. 23년에 재작년에. 그러니까 그 신규 인증 후에 4년간의 변화하고 이행 실적을 평가해서 이 정도가 되면 시흥시는 이제 상위 단계로 승급할 만하다 해갖고 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 4월에 첫 인증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동 이렇게 되는 거는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글로벌 네트워크의 일원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흥시는 아동 친화 도시로서도 더욱더 이제 모범이 돼야 된다는 그런 뜻이었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보면은 임 시장님이 앞으로 이 상위 단계 인증을 계기로 4년간 40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도 하셨더라고요. 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건데요. 그다음에 저를 되게 가슴을 때린 그런 말이 있었는데요. 꽃이 산이나 들, 길가에 피어도 또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인 것처럼 모든 아이가 행복한 아동 친화 도시를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상당히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후년 12월 25일까지는 그 상위 인증을 갖다가 실천하시게 되는데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가 됐다는 거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이행하는 지방자치 단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부터 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요. 그 아동 친화 도시 5대 목표가 뭐 양질의 의료 서비스, 위생, 영양, 교육, 사법제도 등 뭐 이런 사회 서비스는 물론인데
동시에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은 차별 없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보육 쪽에는 이제 영유아 보육법, 이제 유보 통합이 되면은 유치원을 관장하는 유아교육법하고 영유아 보육법은 가칭 영유아 교육법 이 정도로 이제 통합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도 보면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또 유엔 아동권리 협약 아까 말씀드린 그 성격은 우리는 91년에 가입했죠. 생각하면 그렇게 89년에 원래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거의 초창기에 가입은 했는데요. 그래갖고 여기 내용을 보면은 여기도 차별받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 이제 법 같은 거 옛날에 그 사회 시간 이런 때 배우셨겠지만 이게 그 우리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비준을 받는다 그러죠. 근데 비준을 받게 되고 비준국이 20개국 이상이 되면은 그거는 국제법이 돼요. 우리가 거기 비준하는 순간. 그래서 우리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국제법의 성격으로 우리나라에는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말이 있냐면은 이 국제법은 대한민국이 체결 공포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즉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결국은 이거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그러니까 이 영유아 보육법하고 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거의 같은 동급을 가진다는 얘기인데 단지 이제 입법을 통해 구체화하는 경우에는 해야 하는 경우에는 요 국내 법률의 제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국내법과 동격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그 법은 뭐 우리 시흥시도 법 만들죠. 시흥시에서 만드는 거는 시흥시 조례잖아요. 그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중에서 이제 그 조금 그 아래 단계이긴 하지만 시흥시에서도 법을 만드는 기구. 그래서 의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시흥시의 조례를 갖다가 적용을 해갖고 이것을 갖다 상위법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거는 이거는 당연한 그런 순서고요. 그 의지가 이제 달려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네. 다시 한번 저거를 인용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름다운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시흥시에서 많이 했더라고요, 그동안에. 그래서 그 25년 3월 26일에는 여기 다문화 정책 대상 요것도 수상을 했더라고요. 그죠? 네. 금년도 3월이에요. 그리고 뭐 그 전에도 외국인 주민가 임기제 공무원 뭐 등등 해 갖고 외국인 우대 정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조례를 시흥시에서 만들어 갖고 전국 최초로 미등록 아동의 발굴 및 지원 조례도 제정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밖에 다 같이 유스센터, 꿈틀, 다문화 엄마학교 많이 들어보셨던 이런 걸 시흥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흥시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잘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좀 아쉬운 부분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저기 그 말씀을 그 해주셨는데 그 영상으로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나라가 4%에 육박한다. 전국 기준으로 하면 외국인이 3.94%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게 작년 11월 1일 현재 조사로 그러니까 4% 정도가 됐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있으면 5% 된다 그러는데 이미 경기도는 전체 경기도 인구 대비 4.9%예요. 그러니까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 5%면은 결국은 경기도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전체 인구로 봐도 접어들었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전체 외국인 대비로 해도 그 전국에 있는 외국인 대비로 하면 경기도에 33.35%가 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거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그 경기도에서도 이제 특별히 요 시흥시가 보면은 제가 그래서 이걸 하는데 처음엔 자료 같은 게 빨리 안 오길래 요즘 뭐 챗 GPT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7월 30일자에 한번 이거를 갖다 해봤어요. 외국인 노동자 수가 가장 많은 주요 지자체가 전국에서 어디입니까 했더니 시흥시가 안산시 다음으로 2등이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뭐 화성시도 지금 많이 늘고 있죠, 그죠? 지금 이게 등수가 애매한 그런 단계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거주 외국인 수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안산, 화성 다음으로 시흥시예요. 그 다음에 외국인 인구 비율로 보면은 음성군이 최고예요. 여기는 농사 이렇게 짓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갖고 그 다음에 시흥시예요. 그러니까 전체 그 지자체 기초자치단체 시흥시의 인구 비율 중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시흥시가 전국에서 넘버 2라고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최근 증가율이 높은 지역 이걸 한번 알아봤더니 시흥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챗GPT는 거짓말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나왔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갖고 시흥시가 지자체별 그런 그 외국인의 변화 비중 이거에서 되게 핵심적인 그런 시로 등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갖다가 요거는 이제 금년에 그 7월 29일 날 이제 한 달 전쯤이네요. 그때 통계청에서 자료가 나온 그 자료에 근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거를 봤더니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시흥시가 지금 이게 전체 인구인데요. 시흥시에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지금 변화가 약간은 있겠죠. 근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로 봐서는 시흥시가 안산시 다음이에요. 안산시가 전체 비율로 봐서는 외국인 비율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시흥시예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 경기도에 그래서 쭉 봤더니 안성시가 꽤 높더라고요. 근데 전체 뭐 인구로 봐서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흥시, 안성시는 인구 자체가 그 모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봤더니 시흥시에 있는 근로자가 안산시 다음으로 상당히 많고 11.4%라고 하는 거는 5%라고 하는 다문화 기준을 2배 이상 뛴 거예요. 예. 그래서 시흥시는 명실공히 다문화 그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요거는 그 시흥 누리에서 나온 자료인데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요 자료들이 이제 관련되는 자료 저렇게 했는데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것만 이렇게 좀 확대해서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이미 23년에 6만 2천, 아까 6만 몇천 명하고 비슷하죠. 50 그거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재원화가 23년 시흥 누리 11월 1일 기준으로 어린이집에 외국인 아이들이 1,093명이나 있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보면 이제 제가 여기서 만든 자료는 4세, 5세까지 다 뽑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거를 잘 보시고 나중에 통계를 갖다가 제가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는 게 맨 마지막에 있는데 왜 그렇게 예측을 했는가를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재원에 재작년 11월 1일 기준으로 1,000명 이상이 외국인 그런 아이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경기도 전체입니다. 여기서 왜 외국인 아동이 보육에서 배제되었는가 뭐 이런 그런 건데 결국은 외국인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안 다니는 이유가 경기도 내에서는 바로 이유가 이겁니다. 보육료 부담 때문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 이게 경기도 전체의 그런 경향이고요. 그다음에 2006년부터 그래서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책을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지금도 10만 원씩 뭐 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 안산시가 역시 제일 넘버원인 것처럼 2018년에 전국 최초로 외국인 유아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급했는데 이걸 또 확대를 2019년에 했고요. 20년 이후로 시흥, 군포, 김포, 포천, 부천 이런 유사한 지원을 해왔는데 약간의 그 지자체마다 지원 규모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흥도 열심히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는데 결국은 국적과 무관하게 부모의 국적과 무관하게 적절하게
보호 돌봄 교육을 받을 권리는 보편적 아동 권리고 이게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하는데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이제는 11% 이상이 그 이 시민 중에 11% 이상의 비율이 외국인이라고 한다면은 노동력의 문제하고 이거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동력을 유입하기 위해서 계속 안정적으로 유입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 대한 보육과 교육에 대한 투자는 기본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차별 없는 보육료 지원 외에도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그럴 중장기적으로 이걸 해야 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 아까 의장님께서도 이거를 계속해서 해 나가시겠다. 그래서 발표하기 전부터 저는 기분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경기도 인근의 시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정책 비교표를 봤습니다. 비교표를 봤는데 저는 이 시흥이 못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전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보면은 시흥이 그래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넘버 3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1개 중에 넘버 3는 되더라고요. 되는데 화성시 지금 요거 이렇게 아직 그 자부담액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이미 바꿔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영아반에 5% 인상한 거를 갖다가 아직 소급해서 추경에 반영하지 못해서 저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성시 특히 광명시가 요즘에는 아주 그냥 그 공격적으로 외국인 자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8월부터 이거를 갖다가 광명시는 전액 지원하겠다 그랬는데 5%가 올랐잖아요, 영아.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두 시는 이미 공격적으로 전액 부담을 하는 그런 추세로 가 있는데 그래도 3위인 우리 시흥시가 요 두 시에 비교하면은 이렇게 자부담이 많더라고요. 특히 영아 쪽이 많고 유아보다는 영아 쪽 부담이 많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걸 뒤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화성시는 그래서 금년에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트 우수 사례에서 경진대에서 불평등 분야 우수상을 지난달 25일에 수상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처럼 뭐 이게 뭐 경쟁에서 뭐 우리 시가 1등하고 뭐 이런 걸 꼭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외국인 그런 불평등 사례가 없도록 하려고 되게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뒤에 있는 시들입니다. 시들인데 여기는 이제 액수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시흥시가 그렇게 떨어지는 시는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표에 보여준 시흥시가 지금 외국인의 비율로 봐서는 안산시 다음이고요.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시흥시가 몇 프로 부족하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그래서 시흥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그 정책인데 책자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지원이 좀 떨어지니까 저것도 떨어졌네요. 이상하게.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제가 우선은 그 민간 여기 3에서 5세는 주로 이제 가정보다는 민간이니까 여기 빨간색을 칠해 놨는데 지원 어린이집이 하는 국공립 범인 직장 공공형 여기에 비해서도 격차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여기는 영아하고 유아에서는 격차가 또 커요. 이게 이제 시연의 지금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영아하고 유아의 지원의 격차가 크고 또 지원 분과하고 미지원 분과하고의 지원이 또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개선해야 되는 거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취약할수록 더 지원받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영아기에 더 집중된 보육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제가 뭐 영아를 주로 하는 어린이집에 사실은 영아들이 지금 재원하고 있는 비율은 가정 어린이집보다는 민간 기타 유형에 더 많이 있어요. 인원수는. 그렇게 있는데
영아기에 더 집중된 보육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조금 부족하다는 것. 근데 실제 정책은 영아일수록 자부담이 지금 커져 있죠, 아까. 그래서 이 보조금 비율도 낮고 하니까 상대적 역차별이 발생했고 요건 구조적인 모순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원 어린이집과 미지원 어린이집 간의 형평성 문제도 여전히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복리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고 시흥시 차원의 추가 인상 또는 차액 보육료 전액 지원을 검토해야 되고 시흥시가 경기도에서 3위권 정도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아주 많은 그런 예산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전체 시 예산에 비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이고 뭐 기대 효과는 여기는 보이는 이겁니다. 뭐 특히 그 시흥시가 이 포용적인 보육 정책 이미지를 제고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를 나중에 시뮬레이션 할 때 사실은 공무원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원고를 갖다가 미리 드렸는데 그걸 보고 연락도 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왜 이거를 이렇게 잡았어요, 숫자를?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또 지금 시흥시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8월부터 추경 신규 사업 하고 있죠. 요것도 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 4에서 5세 외국인 아동 중에서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 여기는 8월부터 1인당 운영비 월 5만 원 지금 주고 있죠. 네, 이것도 지금 늘어난 겁니다. 그럼 보세요. 시흥시는 구조적으로 영아하고 유아의 격차가 큰데 유아에 대한 격차는 점점 더 이제 하니까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요런 게 있고 그래서 또 요거는 이제 26년에 3에서 5세까지 이제 확대를 한다 그러니까 3세까지. 그러니까 연령이 낮을수록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지원 정책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부모 자부담은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네. 요거는 이제 장애아 보육료인데 이건 참고로 하라고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장애아에 대해서도 5% 인상을 갖다가 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도 참고로 이제 보고 특히 이제 특수보육, 장애아 보육 이런 그 특별보육에 대해서는 시흥시가 또 한 번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은 요게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메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슬쩍 언급만 하고 지나갑니다. 네. 근데 시흥시 어린이집 개소수를 보면은 최근 3년간을 보니까요. 국공립은 다소 늘었죠. 2개. 뭐 작년하고 똑같지만요. 사회복지법인 안 하고 있죠. 뭐 줄지도 늘지도 왜 여기는 못 줄일까요? 우리 여기 법인 어린이집 오늘 부회장 하시는 우리 원장님 그런데 법인 어린이집은 문을 닫으면은 지금 현재로 법적으로는 국고 기속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산을 갖다 그냥 다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애들이 없어도 그냥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변두리에 아주 변두리 같은 데 보면 옛날에는 그 시골의 농어촌의 그 아이들을 위해서 법인 어린이집을 지어주세요. 그러면서 막 융자도 막 그냥 보증수고 해갖고 했는데 지금 애들이 거기 없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유령 같은 그런 그 건물들이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개점 휴업이에요. 뭐 그런 것들이 또 있고 그런데 민간 가정을 보면은 지금 이게 줄어드는 거를 갖다가 요 몇 년 사이에 벌써 민간이 25개 줄었고 가정도 지금 이만큼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저출산의 영향이긴 해요. 저출생의 그런 영향이긴 하지만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서 너무 줄어들면은 나중에 아이들이 갈 장소가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좀 됩니다. 네. 그래서 정원 충족률 같은 것들도 보면은 역시 법인이 46%인데도 국건이 3개가 남아 있잖아요. 아까 이렇게 이제 남아 있고 민간 가정 같은 데는 특히 이제 뭐 민간 같은 데는 정원 충족률이 거의 뭐 55%, 56% 정도고 가정은 그래도 좀 이렇게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공립을 제외하고 법인 단체 등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정원 충족률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 2023년 11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재작년이네요. 그러면 여기에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었냐 하면은 영유아 총계 중에서 여기 이제 그 외국인 아이들 뭐 이런 것들 쭉 하면요. 영세가 시흥시가 227, 272, 297이 있었어요. 200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불과 재작년 2년이 채 안 된 때예요. 근데 뭐 여길 보면은 작년 12월 31일 날 법무부의 빅데이터를 보니까 영세 여전히 219, 309, 276. 1, 2세는 좀 늘었고 영세가 근데 여기서 영세가 있으니까 이렇게 늘은 거죠, 이것도. 그래서 이걸 알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금년 6월 30일 기준 법무부 통계월보 보면은 이게 이상해졌어요. 이렇게 차이가 갑자기 날 수 있나요? 여기는 비슷해요. 이 정도는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219에서 갑자기 83으로 뚝 떨어졌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지? 통계가 뭐 잘못됐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그래서 이거는 법무부에서 통계 월보에 나온 거니까 그래도 신뢰성은 높은 거 아니에요. 그 영세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없어졌지? 이게 좀 저는 의아심이 좀 들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황 근거를 좀 살펴보려고 봤더니 중국 교포 한 분이 이게 여기 우리 지미옥 씨니까 여기는 아니에요. 그죠? 다른 분인데 했더니 뭐 힘들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일부분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도 뭐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그래서 활동비는 너무 많이 들고 아기가 좀 더 크면 활동비도 많잖아요. 그래서 부담이 많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갖다 표현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이게 반영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그 정왕동의 피읍 어린이집 원장 누구신지 대충 아실 것 같은데요. 운영이 어렵다. 정원이 55% 이제 꽉 차 있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3명 정원에 1명이 갑자기 중국을 갔다 뭐 베트남 갔다 뭐 이러면서 인건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서도 그러니까 그렇다고 문 닫기도 애매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죠. 저기도 보면은 그 이응 어린이집의 원장님도 보면은 갑자기 뭐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또 2달을 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참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갖고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래서 이거는 누군지 뭐 대충 눈치는 챌 것 같은데요. 우리 정왕본동 1동에는 많은 외국인 아동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교육 환경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밝고 희망차게 자라도록 점점점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거 언론에서 다 찾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예산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래갖고 이거 시뮬레이션 이 표를 만들려고 앞에 있는 통계들은 다른 것들에서 제가 찾았는데 이거는 제가 시청에 좀 그 부탁을 드렸어요. 부탁을 드려갖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영세아가 아까 80몇 명 있었는데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 수가 영세아가 65명이에요. 65명 있더라고요. 이게 25년 8월 현재입니다. 8월 달에 제가 이거를 물어봤거든요. 초에. 그러니까 지원 아동 수가 65명 있다는 얘기는 영세아가 65명. 그러면 불과 1, 2년 전에 200대로 계속 있었는데 다른 통계에는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결국 뭐죠? 영세아를 키우기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를 가요? 화성시로 가든가 아니면은 뭐 광명, 안산 뭐 등등으로 이제 갈 수가 있겠죠. 근데 1세하고 2세는 그냥 안 다니는 아이들 감안하면 이 정도면은 그냥 원래 그 인구 비율하고 비슷하게 이제 많이 다니는 거예요. 또 이게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과연 불과 1, 2년 사이에 무슨 이유일까 하는 것들이 되게 궁금했고요. 그래갖고 이거대로 계산해서 금년 7월에 인상 단가를 갖다 반영해서 이걸 계산을 다 이거 제가 엑셀로 다 계산해서 뽑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시 예산이 그 월 이게 8,200만 원인가요?
이 정도 들고 9억 8,600만 원, 그 뭐 6, 700만 원 이 정도가 현행으로서는 1년 예산으로 한 10억 정도면은 이게 해결이 싹 되는 거예요. 이쪽에 영세 쪽이나 유아 쪽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별로 돈이 안 들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요 표를 갖고 이제 제가 이거를 갖다가 200명을 써놨더니 공무원이 아니 지금 60몇 명뿐이 없는데 왜 200명 어디까지나 이거는 뭐냐면은 통계 또는 예측값 사용이라고 제가 해놨잖아요. 예측값 사용인데 왜 그러냐면 여기도 이 정도는 들어와야 되는 게 정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시흥시가 만약에 영세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갔고 거기는 영아들도 지원 이제 많이 해준대. 뭐 시흥 뭐 광명 안산 안 가도 된대 이런 말이 나오면은 컴백할 거라고요. 컴백할 걸 계산해서 200명 정도 잡은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맥시멈으로 잡는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가 드느냐? 14억 6,700만 원 정도? 네. 그러면은 뭐 넉넉 잡고 15억이라고 합시다. 그럼 아까 현행값이 10억에서부터 5억 더해갖고 15억 정도면은 외국인 자녀에 대한 저거는 전국에서 톱 수준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시흥시의 전체 예산이 얼마죠? 그거는 이제 결국은 선택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결국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10억에서 15억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고 이거를 갖다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우선은 정확하게 예측치가 맞는지를 갖다 요거를 자부담 현황 실태 및 예측 수요 조사도 좀 하고 차익 보익료 이런 것들도 하고 시뮬레이션을 다시 제가 뭐 엑셀 그건 뭐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엑셀 필요하면 제가 엑셀로 계산한 거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의회 안건 상정해서 예산 반영 및 사업 추진해갖고 향후 모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확대를 검토하는 뭐 이런 순서만 남았을 거고요. 재원 조달도 정 안 되면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신설하면 되죠. 이것도 제가 방법론을 그냥 제가 제시한 거예요. 제 임의로. 뭐 국도비 매칭 사업은 이거는 잘은 모르겠어요. 이거는 워낙 많으니까. 근데 민간 기부 및 협력 기관과의 매칭 펀드. 그러니까 이 시흥의 기업들이 있잖아요. 공단 같은 데. 그런 공단 같은 데서 너희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만큼의 기여를 해라. 물론 공단도 어렵고 지금 트럼프인지 화투인지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은데 근데 어쨌든 하여튼 외국인 그런 것들을 해서 매칭 펀드로 너희들도 좀 기여해라. 기부금 같은 걸로 15억을 맥시멈으로 했을 때 이 시흥시의 공단에서 한 10억 정도 받아내는 건 좀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연간. 그래서 그걸 분배를 하면은 뭐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추가 지원을 통해서 이 보육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적 보완이 매우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공병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 토론의 시작에 앞서서 중간에 오신 내빈분이 있으셔서 잠시 추가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의회 교육복지위원회 김진영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시아병원 김미경 대협력부장님 오셨습니다. 네, 이어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론자분들은 무대에 마련된 자리로 올라오셔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오늘 토론회의 좌장이신 박준호 의원님께서 토론을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네, 자리를 꽉 메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토론회를 해야 되는 거를 잊어먹고 지금 혼자 막 지금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홍성님 과장님 따로 불러서 15억이면 충분히 0세에서 2세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거 지금 하려고 메모하다 보니까 제가 자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깜빡 잊어먹고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또 바쁜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참석해 주신 우리 원장님, 또 선생님, 학부모님, 또 그 내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토론의 주제가 우리 시흥 아이들을 위한 교육, 보육 정책 방안입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의 미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좀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오늘 토론의 주제를 정했고요. 함께 또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도 듣고자 이렇게 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교수님 자료에서 잠깐 나온 것처럼 우리 관내 어린이집 현황을 좀 보면은 어린이집은 우리가 국공립이 이제 93개소가 있고요. 사회복지법인 3개소, 그다음에 법인 단체 1개소, 민간 105개소, 가정 어린이집 186개소, 직장 어린이집 6개소로 총 개소수가 394개입니다. 또 어린이집 총 정원이 기존에 저희가 18,913명 정도였으나 지금은 12,858명으로 68% 정도가 지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2023년도에 아마 그러니까 77.1%였고요. 24년도에 74.6%, 25년도에 68%니까 약 10% 정도 충족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그 결과 수치가 나옵니다. 또한 우리 그 아이들이 또 줄다 보니까 우리 보육교사라든가 교직원분들도 우리 2023년도에는 4,377명이었고 24년도에는 4,241명이었는데 25년도 7월 기준으로는 3,968명으로 우리 4,000명대에서 3,00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시의 미래하고 직결된 중요한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겠죠. 우리 시흥 아이들을 위한 보육과 교육은 시흥의 내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해 볼까? 우리 또 현장의 원장님, 교사, 학부모님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오늘 토론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바로 토론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론자분들이 다 나와 계시는데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으므로 5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고 또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희화 하늘채 어린이집 원장님, 그리고 민수희 노랑 어린이집 교사님, 지미옥 외국인 가정 학부모님, 그리고 홍성님 여성보육과 우리 과장님 순서대로 듣고 우리 공병호 교수님의 그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희화 하늘채 어린이집 원장님, 그 외국인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 및 교사 처우 개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건데요. 사전에 좀 뵀더니 많이 떨고 계셔서 여러분들께서 좀 많은 박수와 격려를 주셔야만이 떨지 않고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원장님 자신감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흥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보육 현장의 동료 원장님들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시흥시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인 외국인 영유아 보육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처럼 뜻깊은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신 우리 시흥시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현실적인 목소리가 시흥시 보육 정책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감히 몇 가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 지역은 2006년 경기도로부터 외국인 영유아 지정시설로 지정되어 보육 현장에 많은 힘을 실어주었던 곳입니다. 당시에는 외국인 영유아를 위한 전문적인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고 보육교사들 역시 이러한 특수보육에 대한 자부심과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기관의 안정성은 물론 영유아들에게도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해당 정책적 지원이 중단되면서 저희와 같이 외국인 영유아를 60%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들은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보편적인 보육 서비스 지원이 확대되면서 기존에 저희 기관에 재원하던 외국인 영유아들 중 상당수가 시립 어린이집 등 공공보육시설로 전원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90% 이상을 유지하던 저희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은 이후에 50%대로 급감하면서 심각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더욱이 저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만나는 영유아들 대다수가 한국에 막 입국하여 언어와 문화적 장벽에 부딪히는 아이들이거나 초기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 지연 영유아인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아이들은 특별한 관심과 전문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보육교사 한 명 한 명의 섬세한 노력과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특수보육 환경은 안타깝게도 이제 현직 보육교사들에게 근무 기피 1순위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높은 업무 강도와 더불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특수보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 그리고 그에 상응하지 않는 처우는 유능한 교사들이 저희와 같은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사 구인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보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는 날마다 커지고 있는 것이 저희가 직면한 암담한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현장의 절규를 담아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보육 현장의 여러 원장님들의 의견을 모아 두 가지를 간곡히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과거 외국인 영유아 지정시설 지원 정책이 있었던 것처럼 외국인 영유아를 일정 비율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교사 1인 인건비 지원을 재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는 단순히 예산 지원을 넘어 특수보육 환경에 기꺼이 헌신하려는 교사를 유치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근무를 보장함으로써 보육 서비스의 질을 근본적으로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둘째, 장애아 보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추가적인 처우 개선비가 지원되는 것처럼 외국인 영유아를 전문적으로 보육하는 교사들에게도 그들의 고된 노고와 섬세한 전문성에 합당한 추가 처우 개선비를 지원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발달 지연 아동의 특성에 맞춘 보육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 보육 이상의 집중력과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교사들이 헌신을 인정하고 보상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기피 현상을 완화하여 양질의 외국인 영유아 보육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저의 간절한 제안이 부디 시흥시 의회와 집행부의 깊은 논의를 통해 시흥시의 모든 영유아가 어떠한 배경에서든 차별 없이 양질의 보육을 받을 수 있는 포용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정책적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희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박수 때문에 차분하게 잘 발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원장님께서 아마 이렇게 해주신 게 과거에 영유아 지정 시설로 지원을 받았으나 지금은 그 정책이 중단된 후에 외국인 영유아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으로 이직하는, 그래서 운영난이 심각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또 외국인 아동 다수가 언어나 문화 장벽이나 발달 지연 문제로 특별한 보육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좀 주셔서 우리 어린이집에 교사 1인 인건비를 좀 지원해달라, 그리고 외국인 영유아 담당 교사도 추가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거든요. 혹시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교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신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이게 시나리오에는 없었던 일인데요. 갑자기 의원님께서, 사장께서 뭐 여기에 대해서 좀 견해를
뭐 그냥 있는 그대로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위험 수당이라는 것도 어려운 일 할 때는 그런 것도 있고 특수근무 수당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 아이들 지금 현재 내국인 아이들만 보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유보통합을 겨냥해서 교사대 영유아 비율을 줄여나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 아이들이 이게 언어 표현이 잘 안 되면 아이들이 그 짜증도 많이 부리고 그다음에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안 나오고 그러면 걔네들의 그 성격 파악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더욱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나 급여를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받는데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뭐 있나 하고 떠나는 거는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선은 아까 말한 10에서 15억 정도를 확보해서 그걸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차츰차츰 좀 이렇게 증액을 해서 그런 교사들의 그런 그 과로 업무에 대한 어떤 그런 보상도 해줘야지 좋은 교사들이 안 떠나야지 또 아이들도 여기서 잘 보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하여튼 제가 사전에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아마 교수님은 충분하게 내용을 또 알고 계시고 또 좋은 의견을 주실 것 같아서 제가 갑작스럽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럼 제가 원장님께 이 현장을 가보시지 않으면은 이런 내용들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 한 7개, 8개 본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좀 방문을 해봤습니다. 진짜 그 현실은 가보지 않으면은 진짜 누구라도 어떻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아서 그 원장님 제가 좀 한 말씀 드려볼게요. 그 외국인 영유아 지정 시설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가장 그 큰 변화의 어려움 혹시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우리 여성 보육과가 와 있거든요. 잘 하셔야지 예, 잘하면 10억에서 15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네. 어깨가 무겁습니다. 전담교사 1인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가장 어려운 거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고용 대신에 진짜 최소 인력 운영으로 좀 언해 운영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아동 같은 경우는 해외 출국 사례가 또 많고 이럴 때 이제 보육료 수납도 불안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제 생존적 운영이 급급하다 보니까 교사 1인당 돌보는 아동 수도 이제 많아지게 되고 언어나 문화장벽 같은 문화장벽 속에서 이제 교사의 개별 지원이 필요한데 이런 개별 지원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결국은 이제 뭐 아동의 뭐 안전이나 정서 지원 저하 뭐 교사들이 더욱 필요가 이제 누적되고 보육의 질이 악화로 이제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이나 정서, 피로감이 진짜 또 꼭 필요한 부분들인데 우리 아마 교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 고생을 하고 계셔서 좀 좋은 방법을 좀 한번 찾아보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 좋은 말씀해 주신 김희아 원장님께 다시 한번 우리 뜨거운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 노랑 어린이집의 민수희 보육교사님의 외국인 영유아 보육 현장의 최전선에서 드리는 우리 간곡한 말씀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보육교사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흥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오늘 귀한 걸음해주신 보육 현장의 동료 원장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곳 아이들의 웃음과 성장이 가득한 현장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보육교사로 살아온 민수희 교사입니다. 처음에는 이곳이 이토록 많은 외국인 영유아들이 함께하는 공간인지 충분히 인지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세월 아이들의 맑은 눈을 마주하고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을 주고자 애쓰시는 원장님의 헌신적인 모습 앞에서 저는 이 보육 현장을 떠날 수 없는 깊은 소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구체적인 말로 다 설명하는 것이 때로는 마음 아프고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간곡히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시흥시의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신 관계자분들께서 부디 외국인 영유아가 다수 재원하고 있는 저희 어린이집에 일일 보육교사로 잠시나마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통계 숫자나 보고로서는 다 담을 수 없는 현장의 섬세함과 실제적인 과제들을 직접 경험해 주신다면 저희의 목소리에 더욱 깊이 공감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현장을 떠나가는 동료 교사들의 힘겨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겨진 아이들과 동료들에게 지어지는 부담 앞에서 이 상황을 마냥 외면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할까요? 부모님과의 원활한 소통은 보육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언어의 장벽 앞에서 휴대폰 번역기를 붙들고 한 단어 읊어가며 소통해야 하는 과정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 길어진 소통의 시간 동안 교실에 남아있는 아이들에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작거나 큰 문제들은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교사는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중압감 속에 있습니다. 장애 아동을 위한 보육에는 별도의 보조교사가 지원되어 개별 아동의 특별한 필요에 맞는 섬세한 돌봄이 가능합니다. 이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지원입니다. 그런데 언어적, 문화적, 때로는 발달적 어려움을 동시에 겪는 외국인 영유아 보육 현장에는 왜 보조 인력이 추가로 지원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미 복합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 모든 부담을 오롯이 한 명의 교사에게만 지우는 것은 결코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없으며 명백한 지원의 불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이 제도나 환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시고 저희는 아이들을 돌봐야 할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조사를 받고 소명도 해야 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저희 교사들에게는 큰 정신적 소진과 함께 소명의식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문화적 배경, 종교적 신념, 그리고 각기 다른 식습관에서 오는 차이들을 현장에서 조율하는 일은 저희에게 또 다른 도전입니다. 사소한 생활지도 하나하나가 예상치 못한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복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보육교사로서의 소명의식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기 버거운 현실의 무게 앞에서 결국 현장을 떠나는 동료들을 지켜봐야 하는 것은 저희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을 단순히 저희 개별 교사들의 고충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흥시의 모든 영유아, 특히 소외될 수 있는 외국인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직결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저희 교사들은 아이들을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이 자리에서 헌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희에게도 이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과 관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부디 저희 보육 현장의 솔직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저희가 겪는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저희는 언제든 현장을 열어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노력과 지혜를 모아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흥시의 보육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발표 잘 하시죠? 네, 우리 민수희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 시의회나 우리 관계자분들의 일일 보육교사 체험 말씀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마음 갖지 않고서는 우리 아이들 돌보기 힘든 상황을 제가 보고 온 사람으로서 한번 추진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나가서 일일 체험 아니더라도 현장을 한번 누구나 보고 싶어도 아마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우리 외국인 영유아가 많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보육 교사님들의 그 또 노력도 좀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언어 문화 장벽이라고 그러셨죠. 예를 들면 오늘 우리나라에 입국하시면 그분들은 바로 집 가까운 어린이집에 맡기고 본인들은 출근하십니다. 나머지 일은 원장님과 선생님들의 일입니다. 번역기 들어가면서 그 손짓 몸짓 다 해도 모를 경우 동사무소까지 찾아가셔서 어떻게든 그 아이들을 품고 교육해 주시려고 하는 그 노력이 저희들이 그냥 지나쳐 버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사 1인에게 과중한 그 책임이 부과되는 거, 이것도 우리 시 집행부는 좀 더 섬세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직하면 애들을 버리고 떠날 생각까지 하겠습니까? 우리 아까도 의장님 오셔서 말씀 주셨지만 우리는 전에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쭉 얘기해 왔습니다. 저는 그 말은 제가 많이 비판도 하지 않습니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하면서 뒤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못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수희 선생님께서 많이 얘기를 주셨지만 제가 다 이 발언에 대한 내용들을 다 못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우리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수님께서 현명하게 답을 주시면 또 저희가 새겨 듣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저기 외국인 국적 아이들이 많은 어린이집의 교사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갑자기 중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같은 심정일 것 같은데요. 그냥 짧게 얘기하면은 아까 그 장애 아동을 위한 보육에는 별도의 보조 교사도 있고 장애 보육의 기본은 교사 1인당 3명까지로 1대 3입니다. 근데 나이가 많아도 그렇고요. 근데 그 이유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근데 외국인 아이들이 장애 아동은 아니지만 언어가 소통이 되지 않는 것도 장애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제 그래도 큰 애들 작은 애들 같이 있는 데는 한국말 잘하는 큰 애가 그냥 통역을 해준다면서요.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서도 외국인 국적의 부모님들 중에서도 한국말이 능통한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시흥에도. 그런 분들을 보육 예산으로 하면 보육 예산 자꾸 는다 그러니까 다른 예산으로 늘려갖고 그런 분들을 그 봉사 겸 최소한의 비용을 이렇게 주는 그런 걸로 돌리는 것도 순회하시면서 이렇게 통역도 하고 어린이집의 의사소통 문제도 해결하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제가 우리 민수희 선생님 제가 한 가지 좀 질문해도 될까요? 아까 이제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언어 장벽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학부모님들하고 통화할 때 그 어려움 또 보육 운영상의 또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네. 일단 가장 큰 어려움은 긴급 상황입니다. 일단은 아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이게 부모님들한테 저희는 일단 신속하게 전달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신속하게 전달이 되지 않다 보니까 대응도 조금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이가 발단 상담이 또 이제 부모님하고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아이가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아이의 안전과 발달권에 걸린 문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우리 홍성님 과장님 제가 갑자기 물어봐도 될까요? 네. 지금 우리 민수희 선생님께서 그 긴급 상황일 때 물론 이제 아이들을 보육하다 보면 아이가 어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네. 부모님들과 통화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때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겪는 어려움이 크잖아요. 네. 우리 시에서 따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긴급 상황에 대해서 일단 어차피 지금 저희가 이제 보조교사나 연장교사 같은 거는 이제 통해서 시간제 보육이라 이런 부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갑자기 이제 어린원에서 이제 보육하면서 이런 이제 공백돼 있다는 그 기간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케어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다루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조금 더 제안을 하면은 그런 언어 소통이나 긴급한 상황에 우리가 불나고 긴급하면 어디 전화하죠? 119죠. 뭐 시흥 글로벌 보육 119 이런 거 만들어 갖고 그런 상황에서는 그쪽 전화하면은 다이렉트로 연결해 갖고 언어 의사소통이 되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좋습니다. 시흥 글로벌 119 같은 이런 제도가 있으면 고맙습니다, 교수님. 역시 전문가시라서 이런 제안도 바로바로 나오고 좋죠. 예,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또 토론자를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외국인 가정의 학부모님이신데요. 우리 지미옥 학부모님이신데 외국인 엄마 보육 걱정 없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 자료에 보시면은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그 베트남어로 보시면 이해하기 힘드니까 한국어로 번역을 다 저희가 해놨으니까 이걸 보시고 우리 지미옥 학부모님 네 뜨거운 박수로 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시흥시 의회 의장님하고 오늘 좋은 시간 같이 해주는 원장님들, 선생님들 또 모든 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온 지 이제 2년 됐어요. 3살 아기 엄마예요.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우리 외국인 엄마들 목소리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 가슴이 벅차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 왔을 때 고향 떠나서 너무 외로웠어요. 아는 사람도 없었는데 다행히 먼저 와 있던 친구 도움으로 정왕 번동에 집 얻었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한국 생활 많이 알려줘서 정말 큰 힘이 됐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 친구가 화성으로 이사 갔어요. 거기는 아기 보육료 100% 다 해준다고 했어요. 지금 정왕동에 저 혼자예요. 친구 없어서 마음이 좀 힘들었는데 그때 아기 보육료는 저에게 너무너무 큰 걱정이었어요. 이렇게 힘들 때 우리 아기 원장님은 저에게 밝은 빛 같았어요. 원장님, 제도 어려운 것까지 다 이해해 줬어요. 보육료 낼 돈 없었을 때 원장님이 제 통장에 돈 넣어줬고요. 그리고 제가 카드로 다시 결제했어요. 원장님 볼 때마다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근데도 원장님은 한 번도 싫은 내색 안 했어요. 우리 가족 어려운 사정 다 알아요. 우리 아기 자기 아기처럼 더 많이 사랑해줬어요. 그 따뜻한 마음에 저는 매일매일 감동해요. 원장님 너무 좋아서 우리 아기 어린이집 잘 적응해요. 친구들하고 매일매일 즐겁게 놀아요. 솔직히 오늘 여기 오기 전에는 우리 아기 원장님들이 우리 외국인 가족 보육 위해서 이렇게 많이 힘쓰는 줄 몰랐어요. 오늘 토론회 와서 보육 현장 이야기 들었는데 원장님들 힘들어요. 이해했어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아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이 생각했어요. 언젠가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여기서 원장님한테 배운 따뜻한 마음, 열심히 하는 마음, 그걸 본받아서 저도 어려운 사람 돕는 보육기관장 되고 싶어요. 정말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이 자리에 빌려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외국인 엄마 아빠들 가장 힘든 건 바로 아기 보육료예요. 화성처럼 거기 아기 보육료 다 해준대요. 시흥에서도 우리 외국인 가족 아기 보육료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어요. 시흥에서 보육료 지원해주면 우리 친구들 정왕동에서 다 같이 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들 원장님 볼 때 더 이상 미안한 마음 안 가질 수 있어요. 이건 그냥 돈만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외국인 가족 한국 잘 적응하고 아기 보육에 마음 놓고 집중할 수 있어요.
또 원장님들도 우리 어려운 외국인 엄마 아빠들 때문에 마음 힘든 것 그런 거 좀 없어지고 아기들도 좋은 교육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이런 따뜻한 보육 환경 있으면 우리 아기 한국에서 정말 멋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클 수 있어요. 저는 한국이 정말 정말 좋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 아기 훌륭하게 잘 키우고 싶어요. 제 간절한 부탁이 시흥시 외국인 아기 보육 더 좋은 정책 되는데 작은 씨앗 되길 바랄게요. 모든 아기 행복하게 크는 포용적인 곳 시흥되면 좋겠어요. 이야기 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가슴이 뭉클하시죠? 우리 강원미 회장님 앞에서 울고 계셔요.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 뒤에 또 원장님도 우시고 손수건이 없어서 예. 잘 말씀해 주신 우리 지미옥 학부모님 감사드리고 원장님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감사해요 이렇게 예. 너무 고맙습니다. 갑자기 지금 토론회가 조금 분위기 좋게 진행해야 되는데 네. 예, 지금 한국에 와서 처음에 와서 힘들었다. 우리 보육료 부담이 가장 컸다. 그때 원장님께서 통장에 돈 넣어주셔서 그 돈으로 카드 결제했다. 이게 우리 원장님들이 애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 돌보고 아이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이렇게 본인들 돈까지 지불해가면서 보육료 대신 지원해주는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동과 감사함을 느끼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 모두가 원장님과 선생님들의 덕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또 우리 외국인 보육료지 않습니까? 네, 4, 5세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교수님 자료 보신 것처럼 0세에서 2세, 3세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하게 지원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나름 지원이 적은 부분이 아닌데 또 화성에서 또 다 전액 보육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쏠리는 현상. 아까도 보셨죠. 0세가 갑자기 200명대에서 두 자릿수로 줄어드는 거는 그런 이유 중에 또 하나일 수도 있다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시흥이 또 우리 한국에서 건강하게 적응하고 시흥에서 우리 좋은 아이들 키우고 싶은 또 학부모님도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가시면 더 좋은 일 하고 싶다는 포부까지 주셨는데 예 교수님 또 여쭈어야 되겠습니다. 예 아까도 좋은 발표해 주셨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말씀 좀 주시면 네. 네, 제가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네, 그 14쪽 다시 보시면요, 여러분들 특히 이제 시흥에서 0세가 갑자기 증발한 이유가 뭘까? 아까 저도 그 강연 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0세 자부담이 26만 5천 원이 되거든요. 외국인 그 국적에 되게 큰 돈이죠. 예,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네. 예, 우리 홍성님 과장님 많이 신경 쓰시고 또 제가 매번 또 이렇게 불러서 귀찮게 하고 하시는 거 다 알겠지만 이런 데에서 또 우리 한번 말씀을 또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지금 이제 여기 저희 시흥 지역에서도 또 외국인 자녀들이 많은 이 지역에서 보육료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인근시에 비해서 안산이나 화성시에 비해서 저희 시흥이 지원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적지는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자부담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매년 이제 한 3, 4년 전서부터 계속 그 차액을 좀 이렇게 줄여보고자 계속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도 제가 와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8월 달서부터도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좀 검체적으로 순차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예. 또 아마 우리 홍성님 과장님이 여성 보육과로 오셔가지고 제가 가장 많이 좀 귀찮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신경 써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지미옥 학부모님 혹시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오늘 이제 토론회를 진행을 했잖아요. 외국인 부모로서 우리 시흥시에 꼭 전하고 싶은 보육 정책 개선이 있으면 혹시 한 말씀 해주실래요? 그 보육료 우리 가족한테 제일 큰 부담인 것 같아요. 보육료. 네네. 예. 그리고 어느 쪽에 우리 외국인이 좀 언어 장벽이 문제다. 보육료하고 언어 장벽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같이 좀 집행부하고 머리 맞대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네 번째로 우리 이제 여성보육과의 홍성님 과장께서 외국인 다문화 영유아 보육 지원의 현황과 향후 과제,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쭉 말씀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아마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말씀 주실 겁니다. 우리 여성보육과의 홍성인 과장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육과장으로 홍선입니다. 저도 이제 한 8개월 정도 됐는데요. 일단 진짜로 박철호 의원님께서도 보니까 이제 외국인 아동 보육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고요. 저한테도 상당히 진짜 많은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처음에는 솔직히 이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이제 내국인들도 또 위주로 또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다문화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부분에서도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지원하는 부분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책자에 있는 내용대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시에서는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고 차별이 아닌 배움의 기회를 만드는 포용적인 보육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외국인 아동에 따른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경기도 보조 사업 외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차액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대상을 저희는 그 관내 체류지 등록 90일 초과해서 등록 즉시 지원하는 거로 변경해서 더 많이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6월부터는 인건비 미지원,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린이집에 3호세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월 7만 원 정도 추가 지원하고 있고요. 또 그런 연장 보육료에 대해서도 새롭게 도입을 해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타시군에 비교해서도 저희 지원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이제 저희가 저희 또 안산하고도 비교가 되고 있고요. 또 화성하고도 비교가 있는데 화성시야 뭐 규모가 크겠지만은 저희 안산하고도 견주어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광명시 같은 경우가 2024년도 10월부터 이제 외국인 아동 전액 보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광명시의 경우에는 외국인 아동 수가 40명 미만이어서 이제 연간 소요액이 저희 시하고는 견줄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비해서 저희 시는 1,200명인데서 한 25억이고요. 안산은 1억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안산, 화성 등 인근 7개 시에서는 이제 관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 거주 90일 이상에 대한 아동만 지원하는 부분들을 저희 시에서는 등록 즉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범위대로 넓혔고요. 또 다른 타시에서 적용하기보다 이제 지자체별 여건에 맞춰서 좀 지원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유학비 보육료 형평성을 위해서 보육료 수납액에 따른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런 그 규정이 있기 전에 저희도 이제 보건복지부에다가 좀 건의를 해서 이 차액 보육료에 따라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자 제가 이제 그 확대하는 부분들을 건의를 하는 그 차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부분이 이제 규정이 왔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 이제 내국인과의 외국인에 따른 그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런 데 고민을 해서 이렇게 좀 50% 초과하는 부분들을 좀 그렇게 규정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월달서부터 운영비 지원 쪽으로 전환을 해서 새롭게 도입을 해서 있고요. 3세까지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책자에는 없지만은 영아 위주로도 그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고민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또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에서 이제 보조나 연장 교사 같은 경우에는 963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127억 정도 되는데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총 저기서 한 7위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시에서도 이게 경기도권에서 한 7위 정도의 규모 되는 보조 연장교사 지원한 부분들을 사업량을 상당히 많이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뭐 한 현원 한 50% 이상 되는 범위 내에서 이제 지원하다 보니까 그 순위 조정에서 뭐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만이 아니고 영아라든지 뭐 장애아 그런 우선 순위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그 우선 순위에 대해서 좀 배분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연장반 교사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외국인 아동 비율에만 이제 배치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내국인과의 그런 형평성을 위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 처우 개선 문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8개 사업에 약 17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영어나 누리, 장애아, 다문화 등 담당반의 특성에 맞춰서 난이도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담당 이제 담임 교사에는 월 52만 65만 원, 누리 교사에는 59만 64만 원, 장애아도 마찬가지로 한 114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이제 외국인들 보육 담임 교사에 대해서도 지금 이수를 하면은 특수근무수당을 5만 원 정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런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영유아했던 외국인 영유아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이나 취지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일단 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지속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끝으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의원님하고도 또 수시로 소통하면서 어떤 이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 지원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단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보육료 차익 지원하고 우리 기준 완화를 좀 해주신다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저희들은 기존에 이제 체류 등록이 90일을 초과해야지 지원이 됐었는데 또 하나 바꿨던 게 이제 바로 등록 즉시 지원할 수 있는 또 그 현황이 있고요. 또 3세에서 5세 외국인 아동 월 7만 원 지원해 주는 거, 또 4, 5세 또 월 5만 원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이 부분이 최근에 또 추가가 됐고요. 어쨌든 화성하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우리가 안산하고. 그렇지만 또 화성은 화성대로 인구가 100만이 넘은 특례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60만 되는 대도시지만 또 그에 걸맞게 저희들은 뭐 화성이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또 저희가 따라가면 좋겠지만 안 되는 부분은 또 안 되는 쪽으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면 되니까 그 부분들은 좀 많이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장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우리 963명에 127억을 현재 지원하고 있고 교육 처우 개선에도 8개 사업에 한 170억 정도 또 지원하고 있다고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말씀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 저희가 또 감안해서 하시고 중간에 우리 김희아 원장님 뭐 질문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기회 드릴게요. 이럴 때 한번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아까 그 다문화 수당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아동을 보육한 교사들 같은 경우는 다문화 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다문화는 정말 다문화로 등록돼 있는 아동들이 있어야지만 다문화 수당이 되고 외국인 아동을 보육하는 지금 교사들에 대한 추가 처우라든가 뭐 어떤 특별한 처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네, 그것만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네. 저희가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일단은 저희가 이게 이제 기준이 이제 어차피 저희가 이제 이게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시 재원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지금 현재 교사 처우 개선의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더 수당과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외국인에 따른 그 전담에 대해서 이런 다문화 수당 말고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시 재원이 되는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아까도 쭉 그 내용을 말씀 주시고 자료에도 있지만 그 우리 시에서 이제 보육인 지원 체계에도 보면은
내국인, 외국인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생기잖아요. 그게 주요 원인이 과장님 보실 때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이게 어차피 지자체에 따르면 자율 권한도 필요하긴 하지만 저희도 이제 이거 보건복지부에다가도 그런 것도 건의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일단은 이게 이제 내국인과 외국인에 따른 이 차등에 따른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시흥이나 안산, 화성 이런 이제 외국인들이 많지만 다른 타시에서는 그렇게 외국인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50%의 범위 내에서만 이제 보육료를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운영비를 쪽으로 전환해서 했던 상황이 있고요. 하여튼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제 외국인의 부분에 따른 그 차액되는 부분에 따른 것들을 저희가 순차적으로 좀 좁힐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재원이 좀 의원님께서 많이 좀 지원해 주셔서 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가 안 해줘서 지원 안 해준 게 아니라 과장님이 여성보육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과장님 일단 그 부분 챙기신다고 했거든요. 그 향후 이제 우리 시에서 반영할 수 있는 우선 과제 혹시 그 자료에 나와 있는 이대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과장님이 따로 생각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 글쎄, 이게 진짜 저도 이제 그 예산 업무를 했던 또 근데 일단 재정 여건 상황에서 지금 저희 부서에 있는 저희 부서의 지금 보육 팀이 이제 3개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육 지원팀에 있는 이제 직원들이 이제 어찌 봐서는 여러 가지 지금 보육에 했던 여러 가지 뭐 보조 사업 외에도 또 자체 사업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보면 이제 8월 사업도 하는 것도 이제 저희 시 자체 사업을 한 것처럼 직원들이 진짜 숨 쉴 틈 없이 이제 매달 그 보육료라든지 인건비 같은 이런 부분들 수당이라는 얘기, 처우 개선비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뭐 힘들게 막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에 따른 좀 빈틈이 보이는 이런 부분들을 채우려면 어차피 자체 사업이 됐던 뭐 기준을 좀 완화해가지고 사업을 좀 신규로 만든다든지 뭐 확대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요. 하여튼 저희가 뭐 지금으로선 제가 여기서 이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좀 더 고민해서 다양한 시책이나 사업들을 발굴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뭐 따로 이 내용을 주셨는데 제가 다 수정했어요. 제가 갑자기 지금 질문하고 그런 거거든요. 너무 짜인 대로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아마 과장님이 지금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저런 거 얘기하지 않기로 했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우리 선생님 질문 안 하실 거예요? 기회 드릴게요. 하실래요? 예, 우리 민수희 저는 이제 10년 이상 어린이집에 지금 한 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시흥시에서 이렇게 수당 뭐 이렇게 많이 주시려고 노력하는 건 알고 있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장기 군속 수당에 대해서 네. 저희가 3년을 하면 3만 원, 5년을 하면 네. 5만 원 제가 이렇게 그걸 알고 있는데 근데 5년 이상을 해도 계속 5만 원이더라고요. 혹시 예산에 그걸 조금 더 선생님들이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한테 조금 더 지원해 줄 수는 없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네, 그 말씀 저희가 지금 안에 내부에서도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그 장기 근속 수당에 대해서도 그 장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한 원에서 뭐 5년, 10년, 15년 이렇게 근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근무하는 교사들을 위해서는 말 그대로 진짜로 그 수당 개념에서도 좀 연차에 준해서 수당 지원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좀 저희가 지원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걸 선생님이 질문하시기 전에 먼저 해주셨으면 더 좋을 텐데 하여튼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분의 또 발표를 들었고요.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 공병호 교수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와갔고요. 뭐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차고 넘치는 그런 말씀들이 나왔는데
과장님도 되게 모험을 하셨네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이 토론 자료집에 원고 잘 안 쓰세요. 왜냐하면 이게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래갖고 안 쓰시는데 용감하게 쓰셔갖고 근데 보니까 내용은 전반적으로 크게 이제 피해갈 거는 피해 가시면서 잘 쓰셔갖고 네, 뭐 아주 현명하게 하셨다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재정이라는 거는 한정돼 있어요. 한정된 재정을 어떻게 유효하게 적절한 데 쓰는가 하는 것들은 슬기죠. 네, 그리고 가장 우리가 뭐 스케줄 정할 때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우선해야 될 것이 뭔가를 순서 정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아마도 시흥이 11점 몇 프로의 그 외국인 비율을 갖고 있다. 이제는 외국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가 됐다. 뭐 이런 걸 기준으로 봤을 때 뭐가 시급한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쪽의 문제고 아까도 반복되지만 영화가 급격히 재원화가 줄어든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상적인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거는 결국은 그 다음에 계속 파급되는 우리가 저출산 한번 시작되니까 계속 이렇게 곤두박질 하잖아요. 근데 그런 그 느낌으로 가면은 시흥시가 말 그대로 흥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시흥의 시자가 처음 시작할 시자죠. 다른 지자체 눈치 보지 마시고 시흥이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흥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시흥이 시작하면 됩니다. 네, 좋은 말씀 주셨고요. 혹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우리 혹시 방청석에 계신 분들 중에서 뭐 좀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우리 여성 보육과장님 계시고 아까 저기 외국인 보육과장님 계실까요? 박용주 외국인 주민과장 가셨어요? 질문 할까 봐 도망가셨구나. 혹시 우리 방청석에 계신 분들 중에서 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충분히 내용들을 다 숙지하신 거예요? 예, 그렇게 알고 오늘 토론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흥 아이들을 위한 보육 방안이라는 주제로 우리 아이들의 국적과 소득과 관계없이 공평하게 보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주제로 오늘 토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나는 시흥, 모든 가정이 걱정 없이 안심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맡길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였고 여기 오신 선생님, 원장님들도 같은 생각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귀한 걸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좋은 말씀 나왔고 이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또 저희가 조례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고 또 시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그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